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취부 후 투패스까지 두툼하게 용접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00명 구독자가 된 지 한 달 만에 무려 5,000명이 되는 감동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려도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크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시작한 용접사가 오버헤드를 진행합니다. 6시 부위보다 상대 쪽으로 조금 더 받아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짝지 용접의 일반적인 배려죠. 언더 용접에서는 땅이 더 이상 안 파지거나 암석 같은 큰 장애물이 나와서 자세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왼손을 써야 할 경우도 생기죠. 그런 곳에서 팀워크에 안 맞는 용접사를 만난다면 먼저 좋은 자리를 맡은 팀원이 이기적으로 6시에 시작을 해 골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팀을 만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아크 용접에 대한 소개가 늦었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 용접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피복 아크 용접. 파이프에 티그 용접으로 백비드와 투패스까지 완료했다면 아크 용접을 준비합니다. 우선 용접봉의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심선이 녹으면서 쇳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선은 피복제로 덮여 있는데 피복제는 쇳물을 산소로부터 차단시켜주는 보호가스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명 슬래그가 돼서 쇳물을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아크갭을 넓게 띄우면 피복제가 제대로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산소와 혼입되어서 포로시티를 유발합니다. 아크갭을 붙여서 용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용접봉을 띄우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포로시티가 발생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크 용접은 티그 용접보다 훨씬 깊은 용입이 되기 때문에 슬래그만 잘 분리해준다면 LF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용입량이 2에서 3mm가 된다는 것은 티그 용접에 미세하게 박혀있는 잔여물까지 모두 빼낼 수 있다는 뜻이죠. 아크 용접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최대 3mm 이상 침투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얇게 채운 티그 용접에 많은 쇳물을 채울 경우 숙련도 미숙으로 백비드까지 침투돼 용락이 될 수 있죠. 심할 경우 용락을 넘어 쇳물이 터져 구멍이 생기는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젠장. 쇳물이 터질 걱정 없는 헤비얼 파이프는 얼마든지 채우는 만큼 가능하지만 스케줄 40짜리 파이프는 쇳물을 과하게 채우다 실수로 놓쳐버리면 바로 백비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 실수를 해봤는데 초보자 시절에 많은 쇳물을 채우려다 식은땀 나는 고난의 기억이 나네요. 한 번 터진 파이프는 갭이 10mm가량 동그랗게 드릴로 구멍 뚫은 것처럼 생기며 터진 쇳물은 아래쪽 백비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막상 저렇게 뚫린 파이프의 구멍을 보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어떻게 리페어를 잡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가뜩이나 오버헤드에 붙어있는 쇳물을 터진 구멍 사이로 용접봉을 넣어서 건드려보면 떨어지지도 않아 1분간 뇌정지가 옵니다. 두 시간 이상 리페어 수정을 해야 하는 대참사가 기다립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랭이 찢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합니다. 초보자는 기초부터 쌓고 가야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티그 용접보다 열 손상 없이 많은 쇳물을 채울 수 있는 아크 용접의 장점을 마스터한다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는 베테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나 처음 아크 용접을 접해보면 흔한 포로시티조차 잡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쇳물을 채워서 모양을 만드는 것은 더욱 피나는 연습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5060 세대의 용접사분들이 은퇴하게 된다면 초보자분들에게 아크 용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름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최고입니다. 그걸 때우는 지가 언젠지 그거 때웠냐고 나한테 물어보고